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르셨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 첫 번째로는 바로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말하는 공부법. 현재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할 만한 거는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의 말문을 터라 라는 주제로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말하는 공부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토론. 두 번째, 뭐 토론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지만 하브루타죠. 네, 하브루타는 유태인들의 공부법 중에 하나로서 보통은 이제 탈무드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논쟁을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죠. 네. 세 번째, 선생님 놀이라고 합니다. 전교 1등은 착하기까지 하죠. 전교 1등은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그 전교 1등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착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왜 그 친구들은 선생님 놀이를 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다 보면 어때요? 내가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것 개념들까지도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야. 말을 하면서. 또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도 잘 되고 친구들이 고마우니까 착해지기까지 성격이. 네, 우리 행동이 자신 어떤 학생들의 태도와 성격까지 바뀔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 다큐프라임에서는 조용한 공부방의 학생들과 말하는 공부방의 학생들 두 개를 구분했는데 조용하게 우리 친구들, 학생들처럼 독서실에서 조용하게 공부하는 방식. 그 학생들은 전체 평균이 48점이었어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칠판을 쓰면서 설명하고 말해보고 궁금증을 해결했던 친구들은 놀랍게도 전체 평균이 76점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28점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네, 서술형, 단답형은 거의 2배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혼자 눈으로만 하는 공부, 절대 빨라 보이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공부법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꼭 혼자 중얼중얼 거리든지 친구한테 알려주든지 부모님한테 말해보게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학교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위 0.1% 학생들의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방 안에 칠판이 있다는 거예요. 칠판. 화이트보드라든지 칠판. 그리고 그 상위 0.1% 학생이 갑자기 부모님을 불러요. 어머니를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해볼 거야 하면서 엄마를 1시간 거기다가 세워놔. 앉혀놔. 그리고 그 아이는 칠판에 적으면서 스스로 엄마한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의 표정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벌을 쓰고 있다. 아이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말하는 공부법 정말 중요하고요. 유태인들의 도서관을 보면요. 정말 시끄럽다라고 하죠. 그런 공부 방식이 노벨상의 20, 30%를 유태인들이 갖도록 했던 하나의 비결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거려본다라든지 친구들에게 말을 해본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셀프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KBS 시사기획 창에서 리사손 교수와 아주대학교에서
했던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재학습이라는 방식입니다. 재학습은 뭐냐면 교과서를 여러 번 열심히 반복해서 읽는 거를 재학습의 방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현재 인지과학 기반의 학습은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의 기준은 앉아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 분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두세 번 보는 거는 한 번 보는 거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시간에 차라리 한두 번만 보더라도 그 이후에 스스로 시험을 보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 이걸 셀프 테스트라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했던 방식이 오히려 성적을 훨씬 더 높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지 테스트라든지 빈칸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백지 공부법 백지 테스트는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걸 언제 다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참고로는 알고 계세요. 네. 세 번째,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 세 번째로는 요약 정리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 혹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어를 알고 계신가요?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셨다면 봤다라고 해주세요. 네. 네, 이거를 보신 분은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흐르는 강물처럼은 이제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여기서 브래드 피트가 어렸을 시절에 브래드 피트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네, 이 브래드 피트한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했냐면 공부할 내용을 요약 정리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네, 그리고 요약 정리를 세 페이지로 했으면 예를 들어 갑자기 찢어버리고 한 페이지를 정리해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 페이지를 정리해 왔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반 페이지로 정리해 와 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약 정리를 했을 때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걸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 요약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요약 정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음 라방을 위해서 제가 참을 텐데요. 왜냐면 제가 고려대학교 논문 중에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이 요약하기와 그래픽 조주자를 활용한 생각 코딩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이라는 논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요약하기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요약 정리 같은 경우는 김경일 교수님도 강연에서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떻게 그 질문을 드렸었냐면 말하는 공부법 다들 다 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메타인지 향상 비법이 없냐 라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요약 정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그전부터 생각해왔던 이 요약 정리가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맞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메타인지 향상 비법을 말씀드리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평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간 관리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기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주도 학습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시간 관리와 관련된 또 특강을 제가 이미 한 적이 있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초반에는 금지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투두 리스트 할 일 목록이라고 하죠. 이거의 폐해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열심히 나열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기, 네,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공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열을 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적으로 우리 두뇌는 그렇게 목록을 나열을 하는 순간 목록의 노예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목표. 내가 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는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장으로 서술해 봐야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나의 성적은 몇 점인데 앞으로 목표로 하는 성적은 몇 점이다. 몇 등급이다. 그렇게 과목별 전체 등급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다이어트라고 하면 그냥 다이어트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11월 달에 3kg를 감량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할 때는 목표를 기술할 때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원칙. 네, 인터넷만 쳐도 나올 내용인데요. S가 특정한이라는 뜻이야. 스페셜픽. 그리고 M이 특정 가능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A, 성취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R이 실현 가능한, 네. 그리고 T,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기, 다이어트 열심히 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짤 때. 수치가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능률복화, 어원편, 이 지식 매일 등하교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암기하기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기술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때 수치가 있으면 좋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두 번째,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말 안 해도 학생들 스스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할 만한 하나의 팁을 드려보면요. 학생들에게 고정 시간과 가용 시간을 파악해보게 하세요.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요. 고정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즉, 밥 먹는 시간, 밥 다 먹죠. 두 번째, 자죠. 학교는 다 가겠죠. 학교나 직장은 다 가겠죠. 이렇게 내가 공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학생들은 게임은 고정 시간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책을 쓰고 싶을 때 우리의 고정 시간은 TV 보는 시간을 빼야겠죠?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꼭 해야 되는 시간들은 고정 시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몇 시부터 몇 시 뭐 이렇게 서술하면 좋은데 거기까지가는 어려우면 최소한 몇 시간, 뭐 잠자는 시간 6시간, 밥 먹는 시간 뭐 3시간, 뭐 세면 시간 1시간, 뭐 예배 시간 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선 고정 시간을 더해요. 잠자는 시간 7시간, 밥 먹는 시간 3시간, 학교 가는 시간 8시간. 그러면 이것만 해도 18시간이죠?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 가용 시간은 24에서 18을 빼면 됩니다. 그럼 6시간이 남는 거죠? 이렇게 가용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가용 시간이거든요.
사실 인터넷 강의 보는 시간은 가용 시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내가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따라서 학원에 너무 의존하게 하는 학생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 슬슬요. 그래서 그런 가용 시간을 많이 늘릴수록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고, 또 고정 시간과 가용 시간을 파악해 보면 학생들은 자기한테 이렇게 시간이 많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가용 시간을 더 잘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생들이 좀 해볼 만한 거는 스탑워치를 써보는 거예요. 네, 요즘엔 뭐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스탑워치 공부 계획을 위한 뭐 스탑워치 어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진짜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 딴짓하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만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스탑워치에. 네, 그렇게 되면 8시간의 가용 시간 중에 처음에는 뭐 한두 시간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네, 물론 나중에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긴 해요. 하나의 팁이고요. 나중에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팁으로 말씀드려봤고요. 따라서 이 메타인지 향상 비법 첫 번째 뭐였죠? 말하는 공부법. 두 번째 셀프 테스트. 세 번째 요약 정리. 네 번째 시간 관리. 네, 이 방법들이 보통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